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 최영도 하구와 신동준 하구와 함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리더십은 어떤 조직이든 그 성공의 핵심이며 이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총 8개의 목차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다양한 리더십 이론을 소개하고 각 이론의 특징, 적용, 사례, 이 장단점 등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서론에서는 리더십의 정의와 왜 리더십이 중요한지에 대해 강조하고 이 다양한 리더십 이론이 존재함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피럴러의 사항적 리더십 이론을 볼 거고요. 또한 허쉬와 프렌차드의 사항적 지도성 이론도 볼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성 이론, 그리고 분산적 지도성, 초량 리더십, 이 카리스마적 지도성,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런 다룬 리더십들의 이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효과적인 리더십 스타일의 선택과 적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리더십은 단순히 지시와 명령의 연속이 아닌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접근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력입니다. 오늘 저희 발표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리더십은 리더십 정의입니다. 서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리더십은 개인이 그룹 구성원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동기부여하고 지도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비전 제시, 목표 설정, 동기부여, 지지 및 지도 등을 포함하여 구성원들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리더십은 단순히 지시와 명령을 내리는 것을 넘어서 이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리더십은 조직의 성공과 직결됩니다. 효과적인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이고 이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며 조직 문화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반대로 부족한 리더십은 조직 내 갈등을 증가시키고 목표 달성을 저해하며 이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 이론은 시대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각 이론은 리더십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이 독특한 이제 관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특별히 처음으로 볼 이론은 이 피들러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입니다. 피를러의 사항적 리더십 이론은 리더의 유효성이 단순히 리더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리더십 스타일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한 상황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은 리더의 성향과 상황적 조건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며 리더십의 효과성은 이 두 요소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피를러 리더십 스타일은 두 가지 주요 요소로 분류합니다. 과업 지향적 리더십과 인간 지향적 리더십입니다. 이 과업 지향적 리더십은 이 과업이 완수와 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르는 구체적인 계획과 엄격한 일정 관리를 통해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리더와 구성원들의 관계 사이에서도 신뢰와 존중 정도 그리고 효과성에 큰 역할을 이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피를러 사항적 리더십을 보게 된다면 적용 사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 기업의 CEO가 있습니다. 회사의 성장 정체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를러의 사항적 리더십 이론을 적용한 사례가 있는데 이 CEO는 조직 내 다양한 부서와 프로젝트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 상황에 맞는 리더십 스타일을 채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수준의 기술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프로젝트에는 과업 지향적 리더십을, 팀워크와 협력이 중요한 프로젝트에게는 인간 지향적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CEO가 이렇게 부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나누었을 때 효과적인 그 관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런 이론이지만 하지만 비판점도 이제 있습니다. 어떤 비판점이 있는가 하면 이 과도한 단순화라는 비판점입니다.
이 피들러 이론은 리더십을 과업 지향적과 인간 지향적으로 단순화하여 분류하였습니다. 이 비판자들은 현 시대의 리더십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하고 리더의 스타일이 이 두 범주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또한 비판점이 있습니다. 상황 변화에 대한 유연성 부족입니다. 이 피를로 이론은 리더의 스타일이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간증합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 리더십 이론은 리더가 다양한 상황에 따라 스타일을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특별히 이 피를러 리더십 이론은 우리 가운데 한계점도 주지만 유익한 점들을 우리 가운데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런데 또 하나의 또 그 비판점이 있습니다. 어떤 비판점이 있는가 하면 경직된 리더십 스타일의 평가입니다. 리더의 스타일을 평가하는 LPC 점수가 있습니다. 리더가 가장 협력하기 어려운 동료를 평가하는 방식에 기반합니다. 이 방식은 리더의 인간관계 능력보다는 개인적인 선호를 더 반영할 수 있다라는 비판점을 받게 됩니다. 필러 상황적 리더십의 결론은 리더와 상황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리더십의 효과성을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이론을 따르면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 스타일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리더는 자신의 스타일과 이 상황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리더가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자신의 스타일을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 이론을 볼 건데요. 허쉬와 프렌차드 상황적 지도성 이론입니다. 허쉬와 프렌차드 상황적 지도성 이론은 리더십이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기본적 원칙에 기반을 둡니다. 이 이론은 특히 리더의 행동 유형과 부하 직원의 성숙도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리더의 행동 유형과 부하 직원의 성숙도를 보게 된다면요. 리더의 행동 유형은 리더의 행동의 지시적, 여기서 지시적은 과업적 지향적입니다. 행동과 지원적, 여기서 지원적은 관계 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과업 지향적과 관계 지향적 행동으로 이 리더의 행동 유형이 구분되게 됩니다. 또한 부하 직원의 성숙도를 보게 되면 직원의 성숙도는 업무 능력, 여기서 업무 능력은 업무 수행 능력입니다. 그리고 업무 능력과 업무 의지, 여기서 업무 의지는 업무에 대한 자신감 및 동기로 평가가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업무 능력과 업무 의지로 평가가 되는데 이 성숙도가 높은 직원들은 더 적은 지시와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허쉬와 프렌차드에 대한 이 지도성의 스타일이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시적 스타일입니다. 리더가 정확한 지시와 지침을 제공하며 업무 수행 방법과 과정을 결정합니다. 이 스타일은 직원의 성숙도가 낮을 때 적합합니다. 코치 스타일이 있습니다. 리더가 여전히 지시를 제공하지만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격려와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는 업무 능력은 있으나 의지가 부족한 직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지시적 스타일이 있습니다. 리더는 직원에게 더 많은 책임을 위임하여 격려와 참여를 통해 직원의 동기부여를 높입니다. 업무 능력은 높으나 자신감이 다소 부족한 직원에게는 지지적 스타일이 적합합니다. 또 하나의 스타일은 위임적 스타일입니다. 리더는 업무 수행에 대한 결정과 책임을 직원에게 전적으로 위임합니다. 이 스타일은 업무 능력과 의지가 모두 높은 성숙한 직원들 가운데 적합합니다. 특별히 이 이론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 예시를 보게 된다면 한 기업의 프로젝트 관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는 각 팀원의 성숙도에 따라 다양한 리더십 스타일을 적용했습니다. 새로운 직원에게는 지시적 스타일을, 경험이 많은 새 프로젝트에 자신이 없는 직원에게는 코칭 스타일을,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직원에게는 위임적 스타일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서 이러한 스타일을 적용하였을 때 성공적인 수행과 팀원들의 높은 만족도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좋아 보이는 리더십 이론이지만 한계점이 늘 있습니다. 어떤 한계점이 있는가?
개인 차이의 과소평가입니다. 이 이론은 직원들의 성숙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하지만 개인의 특성과 상황적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유연성 부족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리더가 한 스타일에만 고정될 경우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 무시입니다.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조직에서 이 이론의 적용성을 대한 질문을 제기됩니다. 문화적 요인은 직원의 성숙도, 인식과 리더십 스타일에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허쉬와 프랜차즈의 상황적 지도성 이론은 리더십보다 유연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하려는 시도에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는 한계와 도전이 존재합니다. 이는 리더십 연구와 실제 적용에 있어서 보다 맞춤화되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지도성 이론입니다. 새로운 지도성 이론 또는 뉴 리더십은 주로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의 개념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이론들은 리더와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방식에 초점을 맞추며 각각 리더십 스타일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지도성 이론 내의 변혁적 리더십을 살펴본다면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가 구성원들의 가치, 기대, 그리고 필요를 변화시키며 그를 더 높은 수준의 동기부여와 목표 달성으로 이끄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이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은 영감을 주는 동기부여입니다. 리더는 강력한 비전과 명확한 목표 제시를 하여 구성원들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지적 자극입니다. 리더는 구성원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기존의 관행에 도전하도록 격려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개별적 관심입니다. 리더는 각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필요와 발전을 중시하며 개인적인 멘토링과 코칭을 제공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상화된 역량입니다. 리더는 모범을 보이며 높은 윤리적 기준과 신뢰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됩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지도성 이론 가운데 거래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 거래적 리더십은 리더와 구성원들의 간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교환 관계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 스타일은 보상과 처벌을 통해 구성원들의 성과를 관리합니다. 특징을 보게 된다면 조건부 보상입니다. 여기서 리더는 구성원들의 성과에 대해 사전에 정의된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는 목표 달성을 촉진하는 기본적인 동기부여 수단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관리적 예외입니다. 리더는 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개입하며 오류를 방지하고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이는 능동적 그리고 수동적의 두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상황에 특히 적합하며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리더십을 이제 보게 된다면 상호 배타적이지 않지만 실제 조직 상황에서는 종종 함께 사용되어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변혁적 리더십의 비전과 동기부여가 장기적인 발전과 변화를 촉진하는 동안 거래적 리더십의 구조와 규율은 일상적인 작업의 효율성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는 신동준 학우님께서 분산적 리더십, 슈퍼 리더십, 카리스마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 떠주시고 제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새로운 리더십 이론 중에서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산적 리더십입니다. 어, 먼저 리더십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겠는데요. 이게 번역어죠. 근데 이제 번역어로서 지금
지도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도성 좀 낯선데요. 지도의 자의 특성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그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최영도 우리 학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리더십 이론들은 리더십과 구성원의 상호 관계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분산적 리더십은 특징은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 조직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변화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리더와 구성원 상황이 상호작용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또 옆에 이제 그림처럼 보시처럼 하나의 상황이 발생하고 역동작용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리더가 지시하고 따라가는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라 하향식 의사결정을 지향이 아니라 지양하고 서로가 상호작용하면서 분산된 리더십, 그러니까 위인이 돼서 각자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가 여러 명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 어떤 문제를 과감하게 책임과 권한을 이제 이양하고 그것들이 이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으로써 한 리더에게 영웅적 리더십에 집중하기보다는 결과, 왓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집중을 하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제 제한점이라면 그렇다면 그렇게 위임된 구성원들의 수준은 정말 전문적인가? 그리고 그런 다양한 위임된 그런 각 구성에 나눠져 있는 그 구성원들이 각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신앙에서 통합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나눠진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신뢰를 가지고 서로 협동하고 공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남게 됩니다. 제가 성공 사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어떤 유치원 교사, 특별히 고학력의 경력직 교사들에게 각 반에게 위임을 하고 각자의 재량권을 줬을 때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성공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었고 특별히 그런 분들이 이런 분산된 리더십에 대한 욕구가 큼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군에서의 리더십인데 육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더에게 좀 집중이 되고 공군 같은 경우 비행기를 조종하다 보니까 개인에게 집중이 됩니다. 해군은 각 방에 흩어져서 배 안에 있는 각 격실에 흩어져서 각자의 역할을 구성해서 각자 다른 역할을 하지만 하나의 배로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분산된 리더십의 어떤 모델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렇지만 전쟁이 아닌 순간에는 리더가 인사권과 예산권을 다 쥐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리더가 얼만큼 그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가,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가, 또 구성원들에게 수준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에 또 수준이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슈퍼 리더십입니다. 우량적 리더십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요. 밑에 작은 글씨로 보면 오른쪽에 모든 것을 갖춘 지도자, 모두를 지도자로. 이 슈퍼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모든 걸 갖췄어요. 스피릿, 스킬, 서비스, 스트렝스, 정신, 기술, 그리고 섬김, 그 능력을 다 갖추고 있죠. 그러나 그것들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리더가 리더를 개발하는 거죠. 각자가 모두 다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이고 본인들이 가장 이상적이죠. 우리는 진짜 이런 리더를 바랍니다. 본인이 섬기고 능력도 있는데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또 그걸 가르치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험성은 어, 장점과 인성을 보자면 먼저 장점으로는 모두가 자율성을 가지고 효율화, 생산성을 제고하고 모두가 또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책임성이 있고 자율성이 있지만 정말 그렇게 지도자가 모두를 개발할 수 있는가? 모두가 정말 효과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성공 사례라 본다면 제가 이제 예수님을 한번 예를 들었는데요. 예수님은 사람을 부를 때 그들의 현재 상태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서 불렀습니다.
그 예수님이라고 해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은 모두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그 부른 리더들 소수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수가 되면서 2000년 동안 이 우리 예수님 교회라는 조직, 예수님 믿는 교회라는 조직과 그 것들이 보존되고 영향을 가리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예를 드는 거는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스탁 옵션, 이 단순히 어떤 그냥 보상 제도가 아니라 정말로 요즘에 IT 업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기업에 5명이면 5명이 5분의 1씩 이 소유권을 갖지 않으면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강력하게 이것 주인의식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슈퍼 리더십의 한 역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카리스마 리더십. 카리스마 리더십은 본인이 높은 수준의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강력한 어떤 이것들 어떻게 목표 지향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권력욕을 가지고 이제 시행하는 건데 이 카리스마 리더라는 굉장히 이제 어떤 업무의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을 독려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히 목표,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초월적 목표를 제시합니다. 제가 딱 떠오른 거는 바로 우리 그 얼마 전에 봤던 영화 리노미의 교장님이신데요. 팔로워에게 영향을 주죠. 그리고 자신의 목표와 비전에 따라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빠른 결과를 만들어내고요. 효과적입니다. 굉장히 어, 단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만약에 리더를 따라올 수 있으면 그 조직은 굉장히 이제 제한이 됩니다. 또 하나는 어, 이러한 지도자가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1차적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동미의 영화를 보면 75점, 75%의 기본 학력을 달성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학교가 정상화된 다음에 일시적인 상황이 해소된 다음에도 계속 헬스적 리더십으로 그 학교를 끌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영화에서도 보시겠지만 많은 스태크홀더, 부모, 그다음에 선생님들과의 갈등은 이미 증폭된 상황입니다.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한 이후 리더십의 제한 및 촉진하는 상황이 변화됐을 때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공 사례로는 제가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는데 이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에는 어, 이 독재가 있는 국가가 더 안전하고 빨리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 뭐 루안다의 사례도 있고 요즘에 이제 부패가 다시 발생한다. 합리적 의사결정이 다시 문제가 됩니다. 엘사바도르도 저게 이제 뭐 폭력과 마약을 잡아서 처음으로 재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시 민주화를 이뤄서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게 쉽지 않은 사례입니다. 2단과 다단계 같은 경우에는 아, 카리스마를 넘어서 신격화시키죠. 지도자에게. 그런 또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 이제 이 세 가지를 좀 예를 들었고 마지막 결론 부분을 우리 최영도 학우님께서 이 리더십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리더십에 대한 결론을 내겠습니다. 리더십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는 리더십의 다양성과 그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각 이론은 리더와 팀원 간의 관계, 상황의 맥락, 그리고 조직의 목표 달성 방법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스타일이 모든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효과적인 리더는 다양한 상황에 맞게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상황적 지도성, 분산적 지도성, 그리고 초월형 리더십 같은 이론들은 각기 다른 상황과 조직의 필요에 따라 리더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리더가 자신의 팀과 조직에 가장 적합한 접근 방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리더십은 다양한 이론과 접근 방식을 통해 조명될 수 있으며 효과적인 리더십은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리더와 팀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은 조직의 성공을 위한 핵심 동력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발표를 통해 얻은 지식과 통찰을 바탕으로 더 효과적인 리더가 되기 위한 여정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